안녕하십니까, 입시 컨설턴트 박승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인성과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학에선 학생들을 뽑을 때 크게 세 가지 역량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역량 혹은 학업 역량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좀 보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진로와 관련해서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해왔고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잘해나갈 건지 같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인성과 공동체 역량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혹은 진로와 관련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결과물들을 남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의 역량을 우리 일반적으로 대입에서는 인성과 공동체 역량으로 부르고요, 이것들을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대학들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머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다 합쳐서 학업 외 소양이라고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종합평가2라고 해서 인성과 공동체 역량을 동시에 묶어서 30%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아예 인성이란 말은 빼놓고 공동체 역량이라는 단어로 20%를 보고 있고요, 서강대학교도 공동체 역량으로 20%를 보고 있고, 한양대학교는 인성 및 잠재력으로 30%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용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인성과 공동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단어가 조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누구나 할 거 없이 인성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반영 비율도 조금 낮았어요. 옛날에는 한 10% 정도 보는 대학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인성과 공동체라는 단어를 동시에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비율 또한 20%에서 30%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양상을 보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을 만날 기회가 조금 있었는데요, 입학사정관들에게도 이 현상들을 한번 물어봤더니 최근 들어서 대학에서 반영 비율을 올리고 있는 만큼 실제로 대학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이 점수가 갈려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성과 공동체 역량이 거의 다 만점을 주고 반영 비율 또한 적어서 대입에는 크게 연관성이 없었던 모양새지만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서도 대학 입학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시절 내내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하나 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인성이란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공동체란 단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성이 좋은 학생과 인성이 안 좋은 학생을 구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인성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더 잘했고 공동의 과제를 만들어냈는가 같은 것들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 건 좀 더 합리적이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인성보다 공동체 역량이 대학에서 수학을 하기에는 좀 더 유리한 역량이 맞는 것 같아요. 공동체 역량은 단순히 나의 내면적인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상호 소통하는 것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에서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라거나 유의미한 결과물을 낸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나의 인성이 좋은 것보다는 공동체 역량이 좋은 게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공동체 역량이라는 단어로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대학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초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인성이라는 단어는 조금씩 더 줄어들고 공동체라는 단어가 좀 늘어나면서 상호 간에 호응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대학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공동체 역량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지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생각만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대학들이 공동체 역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5년 대입부터 도입이 될 연세대와 중앙대를 비롯한 총 5개 대학이 연구한 자료에서 공동체 역량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라벨링을 해보고 제 생각을 좀 더 덧붙여가면서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류에서는 공동체 역량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활동에서는 조별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토론 활동을 잘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의 과제물을 함께 잘 만든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많이 강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단순히 그런 활동을 했다만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학생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잘 극복해냈다라는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영어라는 과목에서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맡아서 함께 시행을 했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좌절을 할 뻔했으나 A 학생의 특정한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이 극복이 되었고 결국에 결과물까지 잘 산출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세특에 적힌다라거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실제로 산출물인 결과물까지 잘 도출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생활기록부 내에서 고등학교 동안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강조해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고등학교에 가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은 학교에서 특정한 공동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려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모습들이 인위적이지 않게 굉장히 진실성 있게 나타나고 또 생활기록부에도 잘 적힐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바로 나눔과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과제물을 도달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공동체 내에서 늘상 이루어지는 인간 간의 관계들을 굉장히 잘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과제가 없더라도 일상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특 파트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립니다. 학급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이다. 평소에 어떠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와 같이 담임교사가 이 학생을 1년 동안 관찰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역량들을 많이 살려주는데요. 사실 나눔과 배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기록부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굳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담임교사나 기타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의 인성에 대한 좋은 모습들은 조금씩 남겨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말에 담임 선생님이 500잘 써주시는 행특에 한두 줄 정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수업 시간에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줘서 수업의 담당 선생님이 세특에 한두 줄 정도 관찰 평가를 남겨줄 수 있도록 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공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정말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진로가 있기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사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아이들을 평소에 다루어야 되고 평소에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입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율 활동에서 이런 부분을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체험학습을 갔다 오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학교 축제를 하는 등의 활동들을 자율 활동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정한 학교의 행사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어떠한 아이를 어떤 식으로 잘 케어했다라는 모습들을 남겨준다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생기부내 기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성실성과 규칙 준수입니다.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실성과 규칙 준수를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거는 출결입니다. 출석이 개근이고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3년 내내 행특에 쓰여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굳이 더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감을 느끼셔야 되는 학생들은 이미 출결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행특에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여기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결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출결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를 극복하려고 했던 본인만의 노력을 행특에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 1학년 행특은 조금 안 좋게 적힌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을 했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2학년 행특에 집어넣는다던가 하는 노력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특별하게 잘 챙겨야 된다라기보다는 감점을 안 맞고 감점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리더십은 그냥 선천적으로 없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이야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자신있게 말을 하곤 하지만요.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반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학교 내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요. 사실 저 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의 S모 대학의 입학사정관 분께 이 내용을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학생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나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공동체 역량에서 점수가 까일 수밖에 없는 거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입학사정관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동체 역량의 수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리더십일 뿐이고 리더십이 좋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들도 좀 케어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공동체 역량이 정량적으로 깎이는 건 아니다. 리더십이 없는 학생들은 리더십에 대조되는 역량인 팔로우십이라거나 기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 혹은 리더십을 정말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의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서 작용을 해서 특별하게 더 학생을 좋게 보는 요점이 될 수는 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의거해서 리더십은 굳이 없는 학생들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리더십이 없는 학생인데 어거지로 생기부에 리더십을 집어넣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생기부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기록부는 3년 내내 학생의 인성을 계속해서 일관적이고 공통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기록부에서 굉장히 배려심이 깊으면서 조용하면서 유순한 성격이 생활기록부에 전반적으로 기재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특이하게 리더십이 몇 군데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활기록부가 인성적인 측면에서 신뢰성을 줄 수 있을까요? 전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이 별로 없다라고 스스로 느껴진 학생들은 그 이외의 측면에 대해서 생기부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 또한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기록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서 나름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리더십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리더십을 강조하지 않기를 전 차라리 더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량의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조용하긴 하지만 학구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리더십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토론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별 과제를 할 때는 이 학생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모이고 이 학생의 또한 모습을 본 학생들이 스스로 감화가 되어서 과제에 함께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물론 그런 부분들은 국한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 없는 부분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리더십이란 파트에 있어서 있는 부분만 강조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그냥 역할을 하나 맡으시면 제일 심플합니다. 학생회장, 학생부, 반장, 부반장, 동아리 기장, 동아리 차장 같은 내용들이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성된 것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작성만 되었다라고 한다고 리더십을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학들도 단순히 직을 맡았지만 유의미하게 그를 활용하거나 노력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 역할을 맡은 동안 어떻게 노력해서 실제로 리더십을 보여줬는지 사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반장이 되고 나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했다, 동아리 부장이 됨으로써 어떠한 축제를 리더십 있게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 사례가 보태진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맡은 것과 동시에 어떤 활동을 살려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리더십 파트 또한 특별하게 걱정할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또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내가 맡은 직의 높이가 높을수록 그 리더십의 규모를 더 크게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학생회장을 맡았는데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반장이나 동아리 기장 수준에서도 기재할 수 있는 부분만 기재가 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보이기도 하겠죠. 생기부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지언정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제 각박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하나의 또 질문이 남을 수 있어요. 전 리더십이 있는 편이긴 하고 리더십을 기재를 하고 싶은데 맡은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그 미만의 중학생이라고 한다면요,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걱정 너무
하지 마십시오. 리더십이 조금이라도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했던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도 못할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꼬이고 꼬여서 하나도 못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리더십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동아리 내에서 팀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특과제에서 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진로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팀 단위에서라도 리더로서의 역량이 확실히 보여질 만한 활동을 한다면 그건 리더십으로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조율한다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강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조직의 단위는 작을지언정 분명 리더십으로 봐주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강조를 한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동체와 인성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만 생기부에서 1년에 한두 개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 특정하게 챙기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공동체와 인성 영역에 대한 아주 작은 마음의 불씨마저도 완벽하게 종식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입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차지한다고 보진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끝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에 좀 더 안정적인 합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절대 어렵지 않으니 생기부 작성 및 수정 기간이라도 바짝 정신 차려서 한두 개 정도 꼭 챙겨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의미 있는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